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돈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돈을 지켜드리는 김은정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 공교육과 사교육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과 그 입시를 갖다가 같이 하면서 20년 동안 같이 입시를 치르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뭘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다음에 좀 부모님들 되게 육아에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감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불안감에 좀 도움을 주고 싶었고, 부모님들이 육아를 좀 더 행복하게, 자녀 교육을 좀 더 평온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도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은 좀 넓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되게 축구를 좋아하면 부모님들은 박지성을 생각하고 스케이트를 좋아하면 김연아를 생각하더라고요. 잘하는 게 없어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부모님들의 목표는 하버드일까? 저는 약간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고 잘하게 될 때 꼭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구라는 경기가 일어나기 위해선 축구 선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그 조력자들도 필요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체육생이 될 수도 있고, 코치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나갈 수 있는 진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심지어 저희 아이가 그게 축구할 때 배웠던 그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는 되게 다양한데 한 부모들이 경험한 걸로 또 그 눈높이로만 바라보고 어떤 그 프레임에 맞춰서 잘하는 게 없으니 공부시켜야지 라고 좀 위험한 발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모들한테 아이 좀 다양성이라든지 좀 또 우리가 자란 세대와 달리 아이가 또 살아갈 세대는 다르다는 걸 인지하시고 좀 더 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의 교육 가치관을 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가치관도 중요하고 내가 세워야겠죠. 누군가 대신 세워준 걸 갖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다 보면 주변에서 흔들 때마다 흔들리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립을 하게 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어도 반론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점들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 단단해져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부모의 소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 데서 꾸준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에너지도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공을 다질 수 있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슬로건이 있냐면요. 공부하는 부모만이 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꾸준히 부모 내공 기르기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 책에서도 읽고 배운 거랑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소유보단 경험을 선물하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와, 그 다음 아이들한테 절대적인 지지와 믿음을 주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게끔 그런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다음에 아이의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도 편하고 부모도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이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 가정에 맞는 교육 가치관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도 우선순위가 다르듯 가정에서도 교육에 관해서 우선순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랑 같은 교육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진 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내공 기르는 그 시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강의라든지 책을 통해서 그거를 다져가는 거, 다듬어가는 거, 그것 또한 그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좀 제일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 부모가 됐을 때 마음 있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사해, 고마워.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아이랑 그런 또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일은 드물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으로 옆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온전히 내 아이만을 바라보면 아이를 하나의 보물로 바라보면 그렇게 흔들림 잡을 수 있겠죠. 옆에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내 아이가 꽃을 피는 시기 또한 상관없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책에 되게 그 육아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팁들 되게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갔는데
너무 인위적인 교육에 제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돌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부모가 자꾸 줄 세우고 차례를 지키려 하고, 그래서 그날 한 번은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감 발달, 균형 감각을 기른다고 이렇게 울퉁불퉁 길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거기에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죠. 아, 이렇게 인위적인 교육을 하는 것보다 자연에서 숲길 걸으면 차라리 울퉁불퉁한데, 그럼 거기서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그때를 계기로 더 이상 이렇게 인위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자연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자연만큼 진짜 훌륭한 놀이터가 없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가 크면서 캠핑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가족들과 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 이렇게 합류하는 부모들이 많았는데,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캠핑을 할 때 규칙을 하나 만든 게, 여기서는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그러니까 게임 하루만큼은 뒷속수를 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놀고 나서 나중에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아이한테 게임하는 시간이 더 좋았어, 여기 노는 시간이 더 좋았을 때, 전 전자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이는 후자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놀 거리가 없어서, 놀 문화가 없어서 휴대폰에 했던 건데, 아이들도 역시 자연에 뛰어노는 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어린아이나 좀 더 큰 아이도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저도 초대할 때는 되게 걱정했던 게, 아, 놀 게 없는데 아이들 심심해하지 않을까 싶었던데, 그건 부모, 어른들의 기호였더라고요. 아이들은 숲으로 가서, 뭐 연못으로 가서 나름대로 놀이를 만들어내서 재밌게 노는 걸 보고, 역시 이제 자연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이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책을 참고해보면 템플스테이라든지 홈비지트라든지 아이들 교육 환경,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부모들이 되게 비용 들이지 않고 비용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소개해놨으니까 각 가정에 맞게끔 각색해서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우선은 제가 요즘 인스타를 오래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슬로건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아무리 큰 행복이 온다 해도, 아무리 진짜 강도가 센 행복이 온다 해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변을 잠시 자세히 살펴보면 잘 자란 행복들이 되게 많아요. 이 잘 자란 행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라 해서 늘 작은 행복에 감사해야 하고 작은 행복을 인지할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아이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도 아이대로 성장하고,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 앞에 표지는 않았지만, 난 내 아이의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고 있는가? 이건 독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아까 소신교육 중요하다 했잖아요. 흔들리는 순간에 웃을 때 저를 잡아주는 어쨌든 슬로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내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자녀와 함께 같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